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저는 인비전 영어 원장 강예지라고 하고요. 오늘 재원생 어머님들 많이 오셨지만은 비전생 어머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좀 아시는 부분들이 뭐 나오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다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중등부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내신 어떻게 관리하고 내신 처음이신 분들은 어떻게 내신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래 정규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요 설명이 안에. 왜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뺐고요. 그럼 2시간 앉아 계셔야 돼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저희가 작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인비전 영어 치시면은 유튜브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시면은 초등부도 있고요. 뭐 중등부도 있고 전체 이제 올라가 있는 저희 겨울에 한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Q&A도 진행을 잠깐 할 거니까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노트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강예지이고요. 사진이 많이 잘 나왔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학원들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함영원에도 있었고 아일리에도 있었고 초등부도 이맥스에서 초등등 다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 시작은 정상어학원에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대치동의 어학원 하면 어학원 플러스 입시학원 하면 뭔가 생각나는 그런 학원들에서 제가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이런 경력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초등부부터 고등학생들 내신까지를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이한 경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귀해요. 원래 고등부 선생님들은 고등부에서 확장하면 중등까지 하시거든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확장하면 초등까지 하시고 초등부는 초등부 혹은 미취학 이렇게 대부분 설정이 되시는데 제가 좀 폭넓게 경험을 많이 쌓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좀 그 시기에 맞게 적기에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신에 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저의 13년간의 이 모든 경험에서 제가 우러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원장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뒤에 계시니까 인사 한번 드릴게요. 부원장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같이 아일리에서 만나서 좀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초등부터 고등까지 저랑 너무 비슷한 길을 많이 걸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합이 잘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 둘이서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은 아직은 안 계시고요. 앞으로는 더 채용 계획이 있기는 해서 반들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강의실이 있어서요. 자, 그럼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내신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지금 중3을 제외하고요. 중2까지 교과서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신 분도 계시고 원래 2015년 교과서를 중3까지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이 기준은 뭐냐면요, 어머니. 요때 바뀌었다가 아니라 요때 그 법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이렇게 바꾸자 해가지고 2025년에 처음으로 교과서를 개정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1, 고1부터 바뀌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1이 올해 중2가 되죠. 그러니까 중2부터 또 바뀌는 거예요. 중3은 이제 내년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입학한 중1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새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신 대비로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 어디죠? 삼보. 네,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오죠, 그죠? 삼보. 뭐 아니면 뭐 KNS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신 대비로 왜 유명할까요? 혹시? 학교별로 해줘서. 학교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크죠. 네. 일단 풀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온갖 학교를 다 만들어 주잖아요. 다. 또 시간도 엄청 다양하고. 근데 그 많이 모였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다들 내신 3부 가운데 네, 저는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가르칠 때도 그 정규반 듣던 애들이 선보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저 다 잘 압니다. 그 뭐 상처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유명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쵸? 뭐가 그렇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내신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데이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리를 이 입지를 잘 잡아놨다 보니까 그 내신 대비를 너무 잘 해주셨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그 R&D 팀도 그렇고 너무 잘 해놨다 보니까 이 시장을 완전 꽉 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선점 효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누적이 엄청 크거든요, 내신은. 그래 그걸로 엄청 무한 자료, 거기는 또 R&D 팀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자료를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 유리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아무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올해 중2, 중1 작년에 했잖아요. 중1 한 거는 2학기에 남아 있는 거고요, 어머니. 지금 중2 학생도 올라가는 데는 아무도 기출이 없어요. 어떤 학교도 기출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이 없이 시작하는 게 모두가 다 디폴트예요. 모든 학원이. 그래서 저희 이 학교 많이 다뤄봤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모든 교과서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루는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내신 관리를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냥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 데이터를 이제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대형 학원이든 소형 학원이든 중형 학원이든 다. 그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영어 내신의 체크리스트. 내신을 이미 첫째나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면서 그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얘가 이걸 안 해가지고 안 됐구나. 약간 이런 것들 한번 체크리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학교 시험이 언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학교 시험 기간을 중간고사 파악하셨나요?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네. 파악하시고 과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과목이 다른 거 아시죠? 중간고사 때는 주요 과목 위주로 들어가고 한 4-5과목, 기말고사 때는 뭐 도덕, 기가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개를 보는지,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지 이것부터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이걸 파악을 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교과서 시험 범위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3월에 선생님이 아주 따뜻하시고 너그러우신 선생님들은 알려주실 법도 한데 선생님들도 아직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할지. 어디까지를 어떻게 얼마나 할지를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서 3월 좀 중반 이후 혹시 뭐 수련회라든지 수학여행 이슈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그거 지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좀 약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4월 초중이 되면 초반 정도가 되면은 그 이제 안내장으로 선생님이 나눠주십니다. 네, 이제 학교 안내장으로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그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영어 기준으로는요 한 2개 정도 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1, 2과가 들어가고 기말고사는 3, 4과가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사실 이걸 몰라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해서 학습 계획표를 짜줘야 돼요.
학습 계획표 그 옛날에 막 동그란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요새는 좀 예쁜 거 많으니까 차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습 계획표를 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가장 무난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요? 4주로 설정하시고요. 일반적으로 4주 설정하시고 한두 번 정도 해본 뒤에 중간 기말 정도 해본 뒤에 나는 근데 이 정도는 이 과목은 이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과목을 한 큐에 하루에 시작해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회독 학습을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히 암기 과목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한 95% 정도가 벼락치기를 할 거거든요. 네,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벼락치기를 합니다. 벼락치기 가장 많은 과목은 제일 좀 뒷전으로 여겨지는 과목인데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도 많은데 벼락치기를 해요. 근데 이유는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번을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을 운영을 하지만 사실 중학교 내신은요 꼭 반드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좀 몇 번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본 뒤에 어느 정도 괜찮으면 혼자서 하는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자기주도가 나쁘지 않은 학생들은 어머님들 가끔 얘기하게 돼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불안한 학생들이 있어요. 혼자 냅두면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막 엄마 나 어떡해? 난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프리즈 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의 도움을 좀 꼭 학원이 뭘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옆에서 그냥 약간 러닝메이트처럼 옆에 선생님 요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마음이 편한 학생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의지박약의 학생들은 이제 냅두면 큰일 나는 학생들 근자감만 있고 나 잘할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일주일 남았는데 너 뭐 했어? 그냥 봤어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학원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오늘 오신 어머님들 대부분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신 학원을 진짜 많이 다녀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 내신 학원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 학원을 그렇게 다녀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요. 애가 일주일에 막 학원을 막 8개, 9개를 가요. 주 7일인데. 7일인데 학원을 막 9개씩 가고 막 이러거든요. 내신 때문에.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이 없어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 밀리고 다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혼자 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내신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혹시 뭘까요? 문법? 내용? 죄송합니다. 선물이 없어요. 제가 선물 대신 커피 맛있게 드시고 아무리 바뀌었다. 우리 AI 시대다. 요즘 교과서가 그렇지 않다.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다. 아무리 뭐라 해도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암기예요. 암기력이 안 되는 학생이 전교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같은 어느 정도 비슷한 성적이라면 암기를 잘하냐 못하냐가 크게 그게 뭐 가르는 요소가 많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이걸 하고 할 수 있는 애랑 못하는 애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기간은요. 사실 고등학교 대비해야 된다. 중학교 내신 이거 초등부 설명회 때도 얘기했는데 잠깐 생각나서 요새 그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중학교 내신은 예쁜 쓰레기라고. 네. 왜냐면 A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쓸데가 없어.
그리고 그 AAA가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보장해주지 않아. 이 말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새. 그래서 예쁜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물론 A가 무조건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A에서 9등급 기준으로 A였던 애가 5등급 나오고 이래요. 5등급 6등급 나오고 A였는데.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췄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100점을 수렴하도록. 가능하면. 네. 그래서 B랑 A는 그냥 이렇게 아이 뭐 B든 A든 다 비슷비슷해. 어차피 고등가서가 중요해. 근데 B네가 A네를 넘어서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기초가 암기예요. 영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중학교 영어 내신 완벽하게 준비하는 법. 첫 번째, 문법. 네, 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이 완벽하게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고루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진짜 너무 아직도 얘들이 이런 것들 막 투부정사 용법 배우고 있고 뭐 이런 게 너무 좀 그렇게 여겨지셔도 제가 봤을 때는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평가하는 다른 걸로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맞춰질 수가 없고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으로 하려고 하면 인력이 어마하게 필요하고 그 교사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제일 빠르게 아이들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일단 잘 준비를 해봐야죠. 거기에 맞춰서 문법을 완벽 숙지해야 되는데요. 개념부터 해야 돼요. 대부분 대형학원에 보내놓으면요. 문제를 이만큼씩 줍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해요.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체화해서 그게 익혀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문제만 계속 풀게 되면요. 같은 걸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 틀리고 계속 그냥 찍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막아줘야 됩니다. 개념부터 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 심화하고. 여기 이렇게 제가 학교를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서. 근데 이제 역삼중 같은 경우에 좀 문법이 어마무시한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정된 중1 기준으로 봤을 때 중1은 원래 시험이 좀 쉬운 편이니까 중1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어렵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2 되면서 원래 역삼중이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문법이. 중학교들 중에서 여기 근방 중학교들 중에서 어법상 옳은 개수 고르기 제일 많이 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역삼중. 싫으시죠, 그죠? 갔는데 어떡해? 해야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남학생이거든요. 되게 꼼꼼하죠, 그죠? 나름 남학생한테 이런 게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진짜 애들이 거의 나중 가면 찍어요, 그냥. 아싸 맞았다 이거예요. 야 못 보냈어. 5개야. 아싸. 약간 이거예요. 근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이요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학교 프린트에서 나와요. 학교 프린트 문장을 변형해 놓은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죠 제가? 암기. 일단 1차적으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 쌓아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넣어놓으면은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네, 이건 진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역삼이랑 진선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뭐 역삼이랑 진선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두 번째. 어휘를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나중에 어휘 보시면은 깜짝 놀라요. 너무 애들이 막 아직도 그 famous 이런 거 배워요. 2과 1번 famous 막 이래요. 뭐야 이거? 놀라거든요. 근데 famous가 famous만으로 나오는 시험이 아니니까 문제겠죠. 네. 그래서 어휘 확장은 많은 학교 여중들이 좀 심합니다. 특히 숙명 진서, 특히 숙명 같은 경우는요. 여기 숙명 여중 혹시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숙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요쪽이 단어로 애들을 죽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그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휘문중도 좀 많이 나올 건데 오늘 혹시 휘문중 계신가요? 네, 휘문중이 되게 그 프린트로 원래 압살시키는 그런 학교거든요. 선생님이 PPT를 한 100몇십 장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100몇십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막 올려놓습니다.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고 공부해. 그래서 거기서 막 내거든요. 네, 그런 그랬고 뭐 다른 학교도 더 그렇고요. 뭐 어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영영풀이에요. 영영풀이 보고 하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네. 외우기만 해도 되고요.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내가 시험에서 안 떨고 해야 돼요. 이거 약간 아픈 sore 있잖아요. 그 sore이랑 스펠링이 다르잖아요. sore, S-O-R-E, sore, 솟아오르는 건 S-O-A-R. 근데 발음은 또 sore이니까 우리 또 영유나 우리 친구들 sore, sore? 이렇게 또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진선 여중인데 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영작에 활용하게 어휘를 가지고 영작에 활용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가지고 영작하게 하는 학교는 없어요. 거의. 가끔가다 뭐 대치중 이런 데서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장들을 주긴 하는데 대부분의 요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다 그 조건 주고 그 거기에 맞춰서만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서술형입니다. 네. 그다음 제일 중요하죠. 대화문, 본문까지 당연히 다 내용 정리해야 되고 추가 지문까지 내용, 어법, 변형 포인트 다 숙지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변형 포인트. 왜냐면요. 요즘 추세가 AI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형 내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변형을 내려면은 내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선생님들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오류 없이 아주 유려한데 비슷한 난이도의 그 지문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AI한테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단어 바꿔가지고 좀 내줘 이러면 정말 감쪽같이 이렇게 내니까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법은 똑같은 게 나오냐? 아니에요. 갑자기 또 무범위로 늘어나가지고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아하는 곳은 막 단대부중 막 이런 학교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운중 같은 특히 요거는 오늘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서쪽 쪽의 학교들이요. 좀 요런 거를 좋아해요. 너의 찐 독해 실력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은성중 이런 곳에는요 예전에 그 원서도 부교재로 중학생인데 원서도 부교재로 채택하고 막 그렇게 좀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된 거예요. 교과서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교과서에서 약간씩 바꿔가지고 문법 포인트 약간씩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벌써 한숨 쉬시면 안 되는데. 네, 단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여기 뭐 들어가게? 근데 꽤나 어렵게 나왔습니다. indispensable. 아주 중요하다는 뜻인데 필수적인 필수리. 얘네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indispensable? 이게 어디 썼냐면요. 프린트에 저 끄트머리 영영풀이 안에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영풀이를 보면 다른 것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본단 말이죠. 아무도. 에이 설마 이게 나오겠어? 네 나와요. 그게 다 봐야 된다. 학교 학습지랑 학교 수업 필기는 내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별표를 한 9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 어머님들. 네. 있으면 다행입니다. 가방을 열어보셔야 돼요. 있으면 다행이고 이걸로 수행이 다 깎여서 옵니다. 이걸로도 선생님들이 점수 주시거든요. 갑자기 기습 검사하세요. 1과 학습지 다 내. 없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없는 장수 세가지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때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참 잘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왜 하시냐면은 너가 제때 이걸 갖고 와서 나한테 도장을 받았는지 이겁니다. 결석하면 어떡해요? 결석하면요. 다음 날이든 다다음 시간이든 그 전에 선생님한테 미리 가서 제가 이것 때문에 결석했는데 프린트를 주세요라고 미리 아이가 얘기해야 돼요. 남학생들이 할까요? 안 하겠죠. 확인을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좀 그만큼 내신을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생활이 처음이고 막 이러시면은요. 처음에는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관리를 해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도 뭐 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얘기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내십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아요. 이거 기본 저희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전 항상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내 수업 열심히 듣지 마. 내 수업 당연히 뭐 내 앞에 있으니까 뭐 안 들을 순 없겠지만은 선생님 학교 가서 제발 좀 수업 좀 들어라. 학교 책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저는 교과서 가져와. 다음 시간에 교과서 좀 보자. 교과서 가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진도 안 나갔니? 아니요. 나갔어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필기가 없어? 이 선생님 필기 안 해주세요. 이래요. 그럼 다른 애 걸 봤거든요. 필기가 막 돼 있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등교할 때마다 필기 잘해라. 오늘 얘기한 거에서 나온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학습지 의존도 높은 학교, 모든 학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쥐어 짜내세요. 어디 구석탱이에서 내야 아이들이 적당히 당황하면서 아예 못 건드리지는 않으면서 뭔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내는데 풀 포인트는 못 가져가게. 그런 것들을 엄청 고민하면서 내시기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 뭘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이 우리 아이 첫 내신이다. 그러니까 2번이 내가 중2다. 중2 학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 중1 2학기에 이제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첫 내신부터 엘리트 코스라고 제가 부를게요. 엘리트 코스로 준비를 시켜놔야 다음번이 스무드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삐그덕대면요. 다음에 또 시행착오 또 해야 돼요. 개념, 완벽숙지, 암기, 무조건 필수. 그다음 문제풀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애는 문제 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우리 애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풀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개념이 없어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또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개념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문제로 또 익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만 하고 뭐 하나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두 개 같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대신 문제만 이만큼 풀고 이거는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오답 정리해야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3번 아니었는데 이제 4번으로 고쳤어요가 아니라 왜 3번이 아니었고 나머지 번호는 또 왜 아니고 왜 4번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꼭 오답 노트 해가지고 시간 아깝게 그거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신 때는 야, 너 오답 노트 했어?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두시고 책에다가 얘가 오답을 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1년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추가 변형 문제 풀이. 이건 뭐냐면요. 변형 문제에서 저희가 변형을 만들잖아요. 변형을 만든다고 저희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서 적중을 하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적중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적중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하는 걸까? 긴장감. 저는 항상 그걸 시키거든요. 실전 모의고사처럼 제가 만들어서 시간 딱 정해놓고 타이머 정해놓고 자, 지금 시험이야. 무슨 중 시험 시작.
그렇게 해서 풀려요.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평소에 그냥 기본 문제들은 잘 풀다가 시험이라 그러면 갑자기 또 엄청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야, 어렵게 되면 이렇게도 어렵게 낼 수 있다. 제가 일부러 막 되게 어렵게 지문 변형 다 해가지고 막 던져주거든요. 이런 거에 약간 면역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랑 아예 그냥 기본 문제만 막 풀다가 들어가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 주간에 좀 많이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이번이 첫 내신이 아니다, 내신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복기를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게 그냥 시험지 분석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화 상담이나 이럴 때 할 때, 신규 상담할 때 여쭤봐요. 내신은 봤었네요. 내신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아, 좀 어려워했나요?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왔어요. 그게 X입니다. 아, 물론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의 학습이 안 되었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부터 안 됐는지, 문법 개념은 또 잘 된 애들이 있습니다. 문법 개념을 자꾸 들어가지고 아는데 암기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본문 암기 안 나온대. 학교 선생님이 본문 암기 하지 말라 그랬어. 이래서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본문 암기를 그만큼 옛날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변형 때문이에요. 어차피 그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달달달달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기예요. 그걸 확실하게 내가 완전히 흡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변형문을 알아채거든요.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변형인지도 몰라요. 뭐 비슷한 방법 본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문제풀이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실제로 이것 때문에도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너무 많이 안 풀어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그런 적응력이 좀 없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난번에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애가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는 맞았을 거 아니에요. 다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분은 좀 괜찮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힘들어한다.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애가 MR 들어보면 MR만 듣긴 했는데 학원에서 제대로 뭔가 준비를 잘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냥 불러만 놓고 그래서 그냥 애가 문제만 풀다 온 것 같아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원생 많고 뭐 이렇게 관리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 원래 실력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정규반 레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규반 레벨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규반 레벨 안에서도, 정규반 속에서도 평소에도 뭐 어떤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야. 그러면 내신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암기가 좀 힘들다든지, 뭐 영작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신에도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 갑자기 안 되다가 내신 때는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평소 실력으로 본다고 해서 막 100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아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을 잘 아셔야 되고 모두가 100점은 안 나오죠. 사람들이, 저는 조금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조심해야겠다. 저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내신 쓸데없어. 중학교 내신은 쉽잖아. 근데 올백이 아니에요. 100점이 안 나와. 반에서 보면은 그렇게 올백하고 막 되게 대단하게 잘 보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머니. A는 많은데 진짜 압도적인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중학교 시험 그냥 대충 봐도 된다던데? 그냥 이렇게 준비하면 당연히 그 정도 나오는 거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열심히 하는 습관을 중학교 내내 길러놓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시스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원래 제가 혼자서 운영할 때는 이제 같이 소그룹으로 했기 때문에 대여섯 명밖에 안 모아놓고 막 진짜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여기 가서 봐주고 여기 가서 봐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을 오면서 좀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습 자체를 집에서 먼저 해오는 식으로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저희가 조금 진행하고 있는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개념 동영상 강의를 제가 찍은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올 겁니다. 그걸 보고 오는 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워크북을 펴서 거기에 이거 다 채우면서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안 들었으면 이걸 안 채워왔을 거니까 남아서라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 다음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얘랑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신 수업을 해도 얘가 안 맞아요. 얘는 여기서 틀리는데 얘는 여기서 틀려. 그러니까 1대1로 좀 이게 필요합니다. 오자마자 시험을 봐서요. 개념 시험도 보고 본문 암기나 배아문 암기나 지문 암기나 뭐 영영풀이 암기나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진 같은 거. 자, 그런 거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그리고 오답 개별지도로 가고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게 설정을 해주고 제가 일단 한번 쭉 읽어드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 클리닉으로 진행합니다. 자, 개념 동영상은 어떻게 할 거냐면 동영상이 이제 저희가 찍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같이 필기를 다 해서 오는 거죠. 이제 모든 저희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단어부터 개념이랑 이 모든 본문이랑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영상을 줍니다. 그럼 이걸 보고 와서요. 등원하자마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다 원래 기존에 학생들이 제가 프린트물 가져와라고 하거든요. 학교 프린트 가져오면 제가 타이핑을 다 칩니다. 손으로 다 쳐요. 다 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걸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싹 다. 예문이든 모든 그 문법이든 어휘든 다 보는 거예요. 추가 지문까지 전부 다. 이런 암기 시험을 보느라 또 바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이런 것들 문제 막 풉니다. 그리고 오답도 다 해요. 그리고 4번, 5번은 학생 수준에 맞는 숙제량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되게 빨리 잘 풉니다. 그래서 같은 1시간을 풀어도요 엄청 빨리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줍니다. 문제는 진짜 많이 제가 줄 수 있어서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좀 느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느리면은 그냥 무조건 많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답이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느린 아이는 조금 줄여서 숙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뭔가 자꾸 부족하다. 안 외워오고 오답을 안 한다. 하면은 계속 불러서 다른 날에 부르던지 뭐 아니면 남아서 하던지 일찍 부르던지 해서 무한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별 수업이 아닌데 괜찮을까 봐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여러 학원들이 있으면서 학교별 수업도 해봤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해봤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학교별 수업에서 제가 가장 조금 이건 진짜 아쉽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학교별 수업은 레벨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레벨 테스트 안 보잖아요. 내신반은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수업에 갔음에도 내 아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얘네들끼리만 혼자 막 하고 있는데 내 애는 뭐야? 이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르칠 때 나가야 되는데 몇 회로 정해져 있는 그게 있는데 나는 강사로서 이걸 지켜야 하는데 얘는 누가 봐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 학교라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 했습니다. 듣고 오기 때문에 와서는 완전한 밀착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또 막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로스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얘가 뭐가 부족한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딱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속도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빠른 애는 기다릴 필요 없고요.
불필요한 그런 숙제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느린 애는 양 조절도 되고 속도 연습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 만에 풀어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둘이서만 하기 때문에 직접 케어를 하기 때문에 뭐 조교 선생님 채점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지만 조교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뭐 저희 다른 거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변형 문제라든지 출제 포인트 같은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채우기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세요. 자, 기간은 31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좀 이르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좀 빠른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그 시험 일자가 조금 그 텀이 있기 때문에 31일부터 25일 토요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직전 보강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내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영어 시험을 보는 바로 전날 불러서 집중으로 머릿속에 막 때려 박는 날이거든요. 그게 직전 보강이에요. 직보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 근데 그게 먹혀요. 직보 온 애랑 안 온 애랑 좀 달라요. 그래서 직보 때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막 때려놓고 가면은 진짜 제가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기억이긴 한데 예전에 전 학원에서 있을 때 진짜 열심히 봐줬는데 그 지각동사 파트였거든요. 지각동사 들어보셨죠? 오형식 파트였는데 한 달 내내 지각동사를 했는데 직전 보강 때 자, 지각동사 얘기해봐. 구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지각동사 얘기해봐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12시 반까지 걔를 잡고 있었습니다. 몰래. 학원에서 몰래.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진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잡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내가 새벽 4시까지 안 잘게. 너 질문해. 그래서 막 했거든요. 96점 나왔습니다. 지각동사가 뭔지도 전날까지 지각동사가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날만 때려넣으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 직전 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학교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22일 수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가 직전 보강 기간일 겁니다. 학교별 추후 제가 확정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는 23일, 24일이 뭐 시험이에요. 뭐 27일, 28일 뭐 아니면 29일, 30일 이렇게 시험이에요 하더라도 영어를 보는 날짜는 아직 몰라요, 어머니. 그거는 4월 중순이나 초쯤에 알 수 있어요. 빠르면 초, 늦으면 중순쯤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오면 제가 애들한테 알아서 걷습니다. 너네 며칠 날 언제 본대?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제가 다 잡아서 미리 공지를 해드려요. 그러면 일찍 보는 애들은 이 뒤에 25일 이후에 뭐 하나요?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필수 등원에서요. 뭘 시킬 거냐면은 빡독을 시킬 거예요. 빡독 이따가 설명할 거거든요. 빡독이 뭐냐면 빡센 독해. 독해를 계속 시킬 겁니다. 오답시키고 계속 시킬 거거든요. 공부를 시킬 거니까 등원하셔야 됩니다.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보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신 후에 다 같이 거국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토요일부터 5월 5일 화요일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전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부 만약에 신규생이 될 예정이다. 여기 보내고 싶다.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학교별로 교재를 제가 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프린트 제가 맡겨서 제본 맡겨서 그걸 받는 시간이 다 필요하거든요. 31일 전에 다 나와야 되는데 뒤늦게 오시면은 제가 그 학교가 어떤 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다음 주 동안 등록을 해주셔야 한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자체 교재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가안이에요,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거 배워뒀어요.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거 좀 배워뒀어야 되는데 제가 맡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일단 만든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안에 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개념, 얘네들은 다 개념이죠. 개념이고 문제풀이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문제풀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시중 문제집도 가끔 너네 빠른 애들은 이거 하나 마지막 주나 뭐 이렇게 2주 남겨두고 너네 이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쑥 풀어봐 라고 마지막 정리 한번 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기타 유의사항 요것도 잘 봐주세요 어머니. 내신 기간에 휴원이 가능합니다. 좋죠. 그죠? 내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은 조금 좀 무서우니까 같이 하더라도 나중에 갔을 때 저는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스케줄이랑 좀 맞춰보니까 영어는 일단 혼자 해보고 다른 뭐 수학이나 다른 것들, 과학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좀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타학원을 등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때부터 나오라고 해서요. 선생님 이 정규 수업을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용인은 안 되고요. 그런 조정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휴원은 가능하다.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만 좀 스케줄이 좀 바뀌실 수 있어요, 어머니. 다른 과목들도. 정규반들이 특히 수학 같은 뭐 누테학원 같은 거 보내시면요. 누테에서는 안 봐주거든요. 그 수학을. 그 내신을 안 봐줘요. 내신 따로 안 봐주고 그냥 던져주고 풀고 질문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클리닉처럼 운영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어머님들 뭘 넣으시거든요. 과학 뭐 내신 넣고. 근데 다원 가면 뭐 모든 과목 다 있거든요, 어머니. 나중에 다원 가시면은 네, 거의 뭐 골라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넣다 보니까 뭔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일부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랑 확인 한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비내신,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는 그런 그 기간인 학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빡독빵문, 네, 빡독빵문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빡센 독해, 빡센 문법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4월 내신 기간 중에는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제가 모 국어학원은 결석하면 퇴원이라더라고요. 네, 뭐 되게 유명한 국어학원은 그냥 결석하는 순간 그냥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4월 내신 기간은 결석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정말 너무 갑자기 무슨 병이 나서 아파서 집에 무슨 너무 큰 일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날에라도 와야 돼요. 아예 결석은 없습니다. 보강도 없어요. 왜냐, 보강을 할 수가 없는 게 1대1로 그 시간에 봐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월도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빡독 빵문을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빡독 빵문은 뭐냐면 제가 말하면서 좀 되게 저렴하네요. 네, 중학교 1학년들이 중2, 3학년들이 내신 대비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독해랑 문법을 평소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집중 기간이잖아요. 너네도 시험 치는 것처럼 좀 살아봐. 제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너네도 빡세게 좀 살아보자. 갓생을 좀 살아보자. 그래서 빡세게 훈련하는 스페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과정이니까 오히려 이것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 브론즈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1 모의고사를 막 이렇게 풀기에 되게 실력이 그만큼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요. 옛날 모의고사 아세요, 혹시? 제가 대학교를 2007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쯤이면 되게 쉬웠어요, 영어가. 옛날 영어 모의고사는 좀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때 정도의, 근데 유형 같은 거는 빈칸도 있고 뭐 문장 삽입도 있고 유형 같은 건 되게 다양하거든요. 유형 연습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옛날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 모의고사, 신 고1 모의고사
여기 9월이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섞을 예정입니다. 뭐 369 다 섞을 예정이에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2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밑에 반 거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이게 한 회차가 쉬운 단어도 많은데 회차가 한 150개 막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 한 150개가 나와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시험은 간단하게 볼 겁니다. 객관식도 있고 몇 개만 다 넣고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요. 아예 풀세트를 봅니다. 그냥 몇 개만 본다 이거 아니고 풀세트를 딱 시간 재고 딱 풀고요. 그리고 나서 숙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려줄 거예요 저희가. 키우기가 안 돼가지고 회차별로 소재 찾기, 키워드 찾고 주제 찾고 핵심이라 생각하는 뭐냐? 선지 1번은 무슨 말이었어? 2번은 무슨 말이었어? 그래서 왜 아니야? 이거를 틀린 거를 다 시키는 거죠. 틀린 거를. 빡세죠, 그죠? 그리고 문법은 어떻게 하냐? 기본부터 불규칙 이런 것들 다 외우게 만들고요. 기본 형태부터 문장 바꾸기 워크북처럼 이거를 제가 모아보니까 이게 그 골드반 정도 되는 그 난이도인데 제가 엊그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200문제 나오더라고요. 하루치. 물론 수업 시간에 풉니다. 매번 100문제는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풀고 남은 것들은 집에 가서 숙제로 좀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빡세게 좀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 여자가 이건 아니고요. 이만큼 빡세게 좀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본인의 앞날을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중1들을. 네. 이렇게 하면요 어머니 어떻게 되겠어요? 1학기 1학기 2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1학기를 2번 왜냐면 중간 기말에는 안 보잖아요. 그거를 1학기 동안 2번을 하게 되면요 2학기에 엄청 성장이 돼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거죠, 그죠? 요 기계가 조금 제일 오래돼가지고 살짝 꺼졌네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 개강을 하느냐? 재개강 거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잠깐 가보실까요? 정규반은 5월부터 재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휴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5일까지 쉬고 5월 7, 8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강을 다시 정규반이 개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빡독방문을 같이 진행을 할 거지 다른 2학년, 3학년들도 일찍 끝났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요. 네, 돌아와서 빡독방문을 같이 해야 됩니다. 1학년들이랑 같이. 뭘 놀 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요거는 저희 스케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의 철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외로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지금. 인비전의 철학으로 3E라고 적어놨는데요. 항상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efficiency, 효율, 우리 극강의 효율을 따지는 민족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하지? 덜 이렇게 하지? 낭비되는 시간 없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이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efficacy 하면은 효용성이죠. 효용이 있어야죠. 열심히만 하면 뭐해?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효과가 excellence, 탁월하게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옆에서 같이 동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Q&A를 진행을 해보도록